자, 352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봐야 되는 거 요거부터다. 일단 실수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렇게 루트 1 빼기 a분의 루트 4 빼기 a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버렸음. 됐죠? 그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1 빼기 a가 0보다 작고 4 빼기 a는 0보다 크다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분모의 루트가 음수고 분자의 루트가 양수일 때 요거 i가 생기겠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i를 곱하는 과정 때문에 i의 제곱이 나와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요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결론.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럼 넘어가서 정리하면 a는 1보다 큰 수고요. 넘어가 주시면 a는 4보다는 작은 애네. 그래서 우리는 a에 올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해석하죠. 자, 이 부분입니다. a 빼기 1의 제곱의 루트죠. 제곱의 루트죠. 그럼 제곱의 루트입니다. a 빼기 1이에요. 자, a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야. 그럼 거기에서 1을 뺐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a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야. 거기서 1을 뺨. 양수. 양수니까 그냥 쓰겠죠. a-1로 표현될 겁니다. 두 번째, a 빼기 4입니다. a는 1보다 크고 4보다는 작은 숫자인데 거기서 4를 뺐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네요. 음수면 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정리해 주시면 없어질 건 없어지고요. 남은 건 마이너스 1 플러스 4. 그래서 답은 3입니다. 해석 끝. 여기까지가 352번이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 맞추신 분들은 이렇게 풀었는지 보시면 돼요. 복소수를 찾을 겁니다. 복소수는요. 항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하시면 돼요. 많이 늦었네요. 자, 그러면 Z의 켤레 복소수는요. A 빼기 BI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준 식을 우리가 다시 표현해보면 A 빼기 BI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랑 같은 값임. 다시 A 빼기 BI가 마이너스 A 빼기 BI랑 같은 값임.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BI 똑같잖아. 그럼 A랑 뭐가 같다? 마이너스 A가 같은 거네. 그 말은 무슨 뜻? 실수 부분이 몇이다? 0이다. 됐죠?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순허수 찾는 거네요. 실수 부분이 0인 복소수. 2번입니다. 끝.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맨 뒤를 피라고 한 이유는 필요한 것들 적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절대값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절대값이 뭐예요? 절대값이란? 유린 절대값이란? 절대값이란? 너요. 어? 아마 안 했어요? 뭐 누가 말했는데? 절대값이란? 아, 왜 피해? 절대값. 절대값이란? 뭔지는 알잖아. 들어는 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이게 또 잔소리가 되는데 무슨 뜻인지 좀 알고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외워야지. 얘 이름이 뭐예요? 네, 왜 리모컨인데요? 그럼 리모컨이니까 리모컨이지 뭘. 아, 이걸 리모컨이라고 부르니까 리모컨이지. 어떡하라고. 그래 안 그래? 배 많이 고파? 아, 콘 적당히 먹어. 체할라. 아, 리모컨이지 뭐. 무슨 색? 왜 빨간색인데? 노란색이라고 하면 안 돼? 아, 빨간색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빛의 파장이 이렇게 돼서 굴절이 반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색은 빨간색이 이렇게 한 거잖아. 아,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린 얘기해야 돼. 그럼 외워야 된다고. 절대값이 뭡니까? 라고 하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해.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거리라는 거야. 거리. 그래서 음수의 개념이 없어. 이런 거죠. 여기 펜 두 개가 있다고. 이 두 펜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몇일까? 재면 돼. 그럼 이렇게 되면 뭐야?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다가 만하네? 그럼 거리가 몇이야? 0이겠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시 멀어지는 거잖아. 이게 마이너스라고 안 한다고. 거리 몇이야? 마이너스 20이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거리의 개념을 얘기하다 보니까 절대값은 음수의 개념으로 안 나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표현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불러. 그럼 수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원점입니다. 0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이렇게. 그럼 절대값 3이라고 부르면 얘는 무슨 뜻? 요 0에서 3까지 떨어진 거리가 몇이냐고. 몇 칸 떨어짐? 3칸. 그래서 3인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마3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러면 원점에서 마3까지 떨어진 거리가 몇이냐고. 3. 그래서 얘도 3인 거야. 됐어요? 이게 절대값의 의미. 그럼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얘들아 절대값 x가 3이 되었대. 그 말은 무슨 뜻? 원점에서부터 이 x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쟀더니 3이라고. 그럼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잴 때 오른쪽으로 쟀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쟀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론 x는 누가 와? 풀마 3 두 개가 와. 이런 표현인 거야. 됐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의 의미. 그러면 두 번째. 네, 됐죠? 다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야 얘. 절대값 3도 3인 거고 절대값 마이너스 3도 그냥 3인 거잖아. 됐지? 그럼 예를 들어 절대값 5라고 해보면 얘는 뭔데? 5야.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7하면 얘는 몇인데? 그럼 여기서 절대값 A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몇일까? A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맞아? 마이너스 A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얘가 그냥 A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어. 얘처럼 절대값 3이야? 그냥 3이요. 절대값 5야? 그냥 5용. 그냥 안에 걸로 쏙 말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있어. 언제? A가 0보다 큰 수일 때. 왜? 어차피 양수니까 떨어진 거리나 내 값이나 똑같단 말이지. 근데 지금처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돼? 플러스 3이잖아. 마이너스 7의 절대값 씌우면 우린 뭐라고 말해야 돼? 플러스 7로 말해야 되지. 만약 이 A가 0보다 작은 수였다면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 거라고. 어떻게 해야 돼? 부호를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 이때 우리는 말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잖아. 절대값 A는 그냥 A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이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부호를 바꾸는 용도야. 그러니까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왜? 절대값 A라고 하면 얘는 절대값 없이 그냥 A라고 쓸 수도 있지만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쓰는 경우들도 존재하니까 지금처럼. 됐어요? 그래서 우린 뭘 봐야 된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 보이면 얘를 그냥 쓸 건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얘기할 건지를 판단하셔야 돼. 그 판단의 기준이 뭐다? 양수면 그냥 말하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꾼다. 그래서 봐. 예를 들어 지금 문제에서 방금 봤던 게 있었죠? 자, A라는 수가 1보다는 큰 수고 4보다는 작은 애야. 그랬을 때 절대값 A 플러스 2라는 걸 얘기해 볼게. 그럼 무슨 뜻이야? 원점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의 떨어진 거리지. 맞아? 근데 a는 누구니?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애잖아. 그럼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일단 a까지 1하고 4 사이에 어딘가로 가. 거기에 2, 두 칸 더 추가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어디 있어? 0보다 큰 곳에 위치하잖아. 그럼 우리는 얘를 그냥 a 플러스 2인데요? 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고. 받아들여? 다시 이런 상황도 있을 거야. a가 1하고 4 사이에 있는데 자 절대값 5 마이너스 아니 a 마이너스 10 a가 1하고 4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야. 거기서 뭐 한 거야? 10을 뺀 거지. 맞니? 그럼 얘를 좀 더 정교하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a가 1하고 4 사이의 숫자인데 여기 양변에 모두 10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9 a 빼기 10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얘는 어떤 숫자니?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6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라고. 그거의 절대값을 말했네.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해줘라고 했네. 그럼 뭐라고 말할까? 그냥 말하면 될까? 아닐 거야. 왜? 그럼 음수잖아. 뭐 해야 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 된다고. 두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볼 때는 우리가 항상 양수로 표현된다고. 됐어?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야 돼. 그냥 말할 건지 부호를 반대로 바꿀 건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그냥 말하지만 음수면 부호로 반대로 바꿀 겁니다. 그럼 이걸로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절대값 x 빼기 4가 7이 되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이 절대값이 7 나올까? 왜? 그래서 자 봐봐. 이제 이거를 나눠서 정리하는 게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 짓이거든. 자, 첫 번째. 이 x 빼기 4의 절대값을 씌워놨잖아. 그럼 이 x 빼기 4가 0보다 큰 수일 수도 있어. 언제? x에 4보다 큰 수 넣으면. 맞아? 물론 여기 등호 붙여서 0보다 크거나 같음으로 바꿔볼게. 됐지? 그럼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왔을 때 우리 이 절대값이 포함된 식을 그냥 x 빼기 4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돼? 11 대입하면 돼. 실제로 x에다 11을 대입하면 7 나오는 거 맞네. 됐죠? 언제?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선 11 대입하면 다음 등식을 만족해. 그럼 두 번째.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 빼기 4가 0보다 작은 애일 수도 있잖아. 됐음? 그러면 넘어가서 x가 4보다 어떨 때? 작을 때는 x가 4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인 게 확실하거든. 그럼 우린 절대값 풀었을 때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x 빼기 4가 7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됐음? 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7. x는 누구? 마이너스 3. 그러면 다시 4보다 작은 수 중엔 누구 넣으면 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 이거를 그냥 다 식으로 써서 보여드린 거라고. 얼마큼 이해됐어요? 얼마큼 이해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절대값이라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구간을 나눠줘야 돼. 구간을 왜 나눕니까? 라고 하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면 그냥 써도 되지만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절대값 보였어? 무조건 구간 나누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양수야? 그럼 그냥 쓰면 돼. 음수야? 부호 반대로 바꿨어. 그거 식 정리해서 나오는 x값 찾자. 이렇게 하면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풀이가 끝. 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립니다. 양수면 그냥 써,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꿨어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도 한 적이 있어. 뭐였어요? 루트 a 제곱이죠. 맞아? 야, 루트 안에 a 제곱을 했어.
이거 a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었죠. 루트 2의 제곱 뭐 2네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요? 얘도 그냥 2잖아. 왜? 요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 그냥 썼지만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꿨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거라고. 제곱 루트가 소거될 거야.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꿨어. 그게 사실은 뭐랑 같다? 얘랑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절대값 a랑 루트 a 제곱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이런 걸 국어에서 동의어라고 하죠. 동의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했던 거 보시면 절대값이 포함된 문제를 볼 때 이런 패턴과 이런 패턴이 섞여 있었을 거야. 같은 표현들이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한 번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 한 번 봤다고 납득이 잘 안 되고 문제 푸는데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복잡하게 나온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계속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 절대값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볼 거야 누군가가. 영서야, 절대값이 뭐니? 아우, 얘도 이러고 있어. 씨. 절대값이 뭐니? 네, 거리 개념이에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개념입니다. 익혀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얘기를 일단 마무리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 그럼 이제 방정식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지만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계속 풀었습니다. 2차 방정식까지 풀었던 훌륭한 친구들이었잖아요. 첫 번째, AX는 B. 1차 방정식의 근. 자, AX는 B라는 1차 방정식을 제시해 드립니다. X는 몇입니까? B. 둘이 뭐야? 호흡 잘 맞네요. 됐죠? X 누구? A분의 B. 이게 방정식의 근. 끝. 됐죠? 안 어렵죠? 그럼 다시 두 번째 얘기해 볼게. AX는 B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근은 무엇일까요? A분의 B. 라고 말하면 절반의 맛이래. 절반만 맞춘 거죠. 절반만 맞춘 거죠. 왜? 여기선 1차라고 했잖아. 1차라는 말은 무슨 뜻? x의 최고차가 1차라고. 그 말은 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라고. 됐어요? x가 1차인 게 내 눈에 보여. 살아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방정식이죠. 몇 차인지 얘기했음 안 했음? 안 했어요. 그럼 얘가 1차야? 아닐 수도 있지. a가 0이면. 맞아?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이 아니라면, a가 0이 아니면 분명히 x가 내 눈에 보일 거야. 그럼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럼 이때 x값은 누구? 우리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a분의 b 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상황이죠. a가 만약 0이면 어떡해? a의 0이 와도 되는 거야? 문제에서 1차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없어질 수도 있겠지. 그럼 a의 0이 오면 0 곱하기 x가 b인 상황인 거네.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또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셔야 돼. 첫 번째, b가 만약 0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준식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0 곱하기 x를 했더니 뭐가 나왔다? 0이 나왔다. 그럼 자, x에다 누구 넣으면 등호 성립할까? 모든 실수 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다음 등식을 성립시키는 x값이 무수히 많습니다. 두 번째 상황, 만약 b가 0이 아닌 어떤 실수였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0 곱하기 x가 뭐 4 이런 식의 표현이겠지. 그럼 x에다 누굴 넣어야만 계산해서 4가 나올까? 없어. 다 0 나와. 그러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하지 않겠네요.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쓸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 문제는 요거야.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답은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A가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렇게 되고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수가 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다 써야 돼. 이게 서술형이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X는 누구? 아니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도 다 읽으셔야 된다고. 일치한지 아닌지. 됐을까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문제는 항상 꼼꼼하게 잘 읽는 버릇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그럼 두 번째 정리 좀 해주세요. 봅니다. 이번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몇 차? 2차. 그럼 최고차 몇 차? 2차. 그럼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일 거고 당연히 a 자리에 0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a가 0이면 1차잖아. 됐죠? 2차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 자리에 0이 오면 안 돼.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요? 방정식을 푼다는 건 방정식의 근을 찾자라는 얘기죠.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인수분해하죠. 인수분해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꼴로 만듭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처음에 말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는 0꼴이 방정식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 여러분들이 는 0꼴로 만드는 이유는 둘이 곱해서 0이 나오게 만들면 간단하잖아. 첫 번째를 0 만드는 값 아니면 두 번째를 0 만드는 값 찾으면 되거든. 다시 인수분해에서 어떤 둘이 곱한 값이 0이에요 라는 그 말의 의미는 A가 0이라는 말이거나 B가 0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 만약 둘이 곱했는데 그게 0이 아닌 예를 들어 3인데요 라고 하면 이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죠. A가 3이고 B가 1일 때를 찾을 수도 있고 A가 2고 B가 2분의 3일 때를 찾을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찾을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꼴로 바꿔서 고배 형태로 만들면 앞에 거 0 만드는 애 아니면 뒤에 거 0 만드는 애 찾으면 되겠다 하고 끝내는 거야. 해서 능력꼴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편의를 위해. 됐죠?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린 뭐 해야 돼요? 근해 공식을 쓰죠. 근해 공식 나오게 되는 거 혹시 외우신 분? 증명할 수 있으신 분?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 제곱 빼기 4ac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가능? 증명을 시키진 않을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 웬만하면 너네한테도 증명하는 거 그냥 한 번 정도 딱 보여주고 자 외워 했을 거야. 근데 증명하는 과정을 할 줄 알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문제를 풀거나 해석을 할 때. 물론 나도 딱히 여기서는 지금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근해 공식 x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게 근해 공식이죠.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누구 하나는 마이너스 누구 해서 두 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 더 짝수 공식 알고 계세요? 짝수 공식 들어보신 분? b가 짝수일 때 x 앞에 개수가 짝수일 때 다시 말해서 b가 어떤 수의 2배수일 때 그때는 우리가 짝수일 때 그때는 우리 요 b 대신에 이 b 프라임을 대입해서 쓸 수 있거든.
결과적으로 식 정리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여기서 b 프라임은 b의 절반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도 근해 공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방정식의 근을 찾아주면 돼. 이게 끝이야. 근데 이러고 봤을 때 자, 인수분해가 되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썼어. 자, 예를 들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인수분해는 안 돼 보이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볼게요. x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쓰면 2분의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아니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얘는 우리가 2분의 1 풀마 루트 3 i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복소수? 맞아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x값은 뭡니까? 라고 하면 i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얘는 실수일까 허수일까? 허수.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한다? 허근을 갖는 방정식이다. 그럼 실수인 근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x에다 누굴 넣어도 0만 드는 실수는 찾을 수가 없을 거야. 왜? 허수를 근으로 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를 우리가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불러. 그러면 언제 허근을 갖습니까? 라고 하면 보이죠? 여기 루트 안에 음수가 올 때. 그럼 루트 안에 도대체 누가 있어? 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세 번째. b제곱 빼기 4ac.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대문자 d를 써서 얘기해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루트 안에 양수가 왔으니까 하나는 플러스 루트 3,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 말하면 되는 거 아님? 됐죠? i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얘는 뭔데? 실수겠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 번째, 만약 판별식이 0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0인 거잖아. 그럼 근은 뭐야? 얘가 0이면 2분의 1 하고 끝났네. 맞아요? 근이 몇 개? 한 개만 보일 거야. 우리가 이렇게 근이 한 개만 보일 땐 뭐라고 합니까? 중근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중복돼서 두 개의 근이 내 눈엔 하나만 보여. 그래서 중근이라고 말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중복된 근. 그래서 내 눈에 하나만 보임. 다음 마지막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지금처럼 루트 안에 음수가 왔네? 그럼 얘는 뭐야? 허수. 그럼 얘는 뭘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허수인 근을 갖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중근이거나 중복돼서 하나만 보이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지. 이걸 합쳐서 하는 얘기 실근을 갖는다. 실수인 근을 갖는데 그게 서로 다른 걸 수도 있고 중복된 걸 수도 있어. 됐죠?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가볍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야기들 풀러 가봅시다. 가요. 자, 여기입니다. 376번 57페이지. 아니요, 일단 이거 좀 하고요. 이제 천천히 할 거예요. 빡세게 다 해왔어? 책 야무지게 해왔어요? 왜 눈치 봐? 너 뭐 먹어? 아니요. 네.
뭐 짜먹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감이 지금 되게 유행인가 봐. 조심 좀 하세요. 알았지? 특히 남학생들 손 잘 씻고 다니고 집에 가면 항상 손 씻고 발 닦고. 자, 376번입니다. 문제 보실게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세요. 자,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표현. 방정식에 근을 구하세요라는 표현. 인수분해 되죠? x-1, x-4는 0. 그럼 x는 누구? 1 또는 4. 됐죠? 근데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 1 또는 4예요. 1 또는 4입니다. 0 만든 x는 누구야? 1 또는 4. 됐죠? 두 번째입니다. 인수분해 되죠? 5x하고 2x 3하고 1 위에다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5x 빼기 3 2x 플러스 1은 0. x는 누구? 5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그냥 방정식 푸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디가? 2x네. 어머. 예,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8번으로 가보시면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요거 두 개는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380, 81, 82까지 방정식을 풀고요.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구별해달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요 5문제 근의 공식 넣어서 일단 돌려보는 거 연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자, 378번입니다. x 뭡니까?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5 끝. 자, 두 번째 x는 뭡니까? 4 풀마 2 루트 무슨 아이요? 그러니까 몇 아이인데? 뭐 아이? 자, 보시면 근의 공식 쓸게요. 여기 8이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8이 있죠. 짝수가 있죠. 짝수 공식 씁니다. x는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풀마 루트 b 프라임 절반의 제곱입니다. 빼기 ac 요거죠? 그럼 다시 4 풀마 루트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4 풀마 루트 12 i가 되겠죠? 4 풀마 2 루트 3 i가 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실수인 근이야? 허수인 근이야? 허수인 근.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허근. 왜? 플러스일 때 근, 마이너스일 때 근 해서 서로 다른 거 두 개 보이니까. 됐습니까? 끝. 됐죠? 자, 380번.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죠? 되잖아. 에이, 돼. 이거 x 빼기 4하고 2x 플러스 1로 되잖아. 되죠? 아, 이거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381번은요. 인수분해 되죠? 2x 빼기 3의 완전 제곱이죠? 됐지? 382번은요. 안 되죠? 그럼 얘는 근의 공식 넣어서 돌려야 되네.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 i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380, 381번 얘네 둘은 실근.
얘는 허근이었네. 중근 좋습니다. 실근의 한 종류예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말해줘라고 했죠? 네. 자,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문제 판별식까지만 일단 얘기해 보고 쉬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판별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됐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방정식들의 판별식만 관찰하면 되겠구나. 자, 기억입니다. 판별식 볼게요. b제곱 빼기 4ac 25 빼기 4ac 8이죠? 0보다 어때? 크네요. 됐죠?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b제곱 빼기 4ac 9 빼기 22죠? 0보다 어때요? 작네요. 얘는 3번이겠네. 그럼 디귿 봅니다. 판별식 0보다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 그냥 난 모르겠고 판별식만 볼래가 아니라 딱 보면 눈에 안 띄어? 완전 제곱식이잖아. 맞아? 그 완전 제곱식은 근이 하나잖아. 맞아? 판별식 0이겠네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 자, 리을입니다. 얘는요. 판별식이 몇일까요? 0이네요. 중근을 갖네요. 또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네. 자, 미음입니다. 판별식 b제곱 빼기 4ac죠. 4 곱하기 2 곱하기 2네요. 몇입니까? 16이죠. 0보다 작네요. 자, 비읍입니다. b제곱 빼기 4ac b제곱 빼기 4ac 16이겠죠? 0보다 크네요. 끝.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기역이랑 비읍 두 개고요. 중근을 갖는 경우가 디귿이랑 리을이었고 허근을 갖는 경우죠. 니은이랑 미음이었네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도 있지만 판별식만 보면서도 이 근이 어떤 근을 실수인지 허근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자, 384번 문제 해볼게요. 자, 봅니다.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 또는 그 값의 범위를 말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어.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럼 다음 방정식에서의 판별식 볼게요. 주의하십시오. 2차 폐계수 몇이야? 1이야. 1차 폐계수는 마삼이야. 상수는 K입니다. 얘네가 우리가 외우고 있는 A, B, C 순서대로인 거죠. 그럼 판별식이죠. B제곱 빼기 4AC 마삼의 제곱 빼기 4AC 그게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4K가 9보다 작으면 되겠네. K는 어떤 수? 4분의 9보다 작은 값이 오면 되겠죠. 두 번째, 중근을 갖고 싶어요. 판별식이 0이 오면 되겠죠. 그럼 9 빼기 4K가 0이라는 말이겠지. 그럼 4K가 9라는 말이겠네. K는 4분의 9가 오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9 빼기 4K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4K가 9보다 크다는 말이겠네요. K는 4분의 9보다 큰 수가 오면 됩니다. 끝. 그래서 보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얘기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58페이지. 판별식까지 하고 여기 뒤에 판별식 있잖아. 그러면 쉬기 전에 간단하게 정말 딱 3분만
다음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고 끝내겠습니다. 근의 공식 유도 과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양변에 a를 나눕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양변에 적당한 수를 더할 겁니다. 이때 이 적당한 수는 누구냐면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값이에요.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더할 겁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x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 더하기 a분의 c는 4a 제곱분의 b 제곱. 됐죠? 그 다음 요 세 개 항을 가지고서 완전 제곱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뭐냐? 2a분의 b 완전 제곱은 얘가 넘어가서 4a 제곱분의, 자 참고로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a분의 c를 빼는 건데 여기다가 4를 한번 곱해주고 a도 한번 곱해주면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표현돼요. 됐죠? 그리고 네 번째 제곱값을 알고 있습니다. 제곱근을 이용합니다. 제곱근 성질.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를 제곱하면 얘라고 했잖아.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제곱 안 한 값은 뭔데? 풀마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 과정입니다. x는 누굽니까? 얘가 넘어가면 되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가 있어요. 여기 분모 4a 제곱은 2a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2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 그래서 통분해서 한 번 했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됩니다. 이게 근의 공식 증명 과정, 유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말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중3 때 제곱근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제곱하면 얘가 나오는데 얘 누굴까? 풀마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래서 그 표현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정심하시고 일련의 과정들이 좀 납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유형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94번입니다. 편하게 보세요. 자,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보면서 느끼는 거, 일단 는영꼴이 아니야. 그럼 는영꼴이 아니면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해도 사실 답을 찾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거거든. 그래서 뭐해? 는영으로 바꾸면 돼. 싹 전개하세요. 왼쪽부터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왼쪽으로 넘겨버려. 그럼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15는 0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보면서 생각해야 되겠지.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뭐해? 큰의 공식 x는 짝수 공식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절반의 제곱입니다. 빼기 ac 3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다시 x는 2분의 2 풀마 루트 마이너스 26 되죠? 그럼 얘는요 2분의 2 풀마 루트 26 i 됐잖아요? 답 몇 번? 4번. 근의 공식 쓰면 되죠. 끝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398번. 자, 다음 몇 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2차라고 분명히 말해줬잖아. 그 말은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k가 0이 올 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k가 0이 오면 얘는 2차가 아니라고. 2차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2차네? 아, k에는 0이 올 리가 없어. 명시해 주셔야 돼. 그래야 안 헷갈림. 자, 그리고 나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갔습니다 라는 말 근이에요. 무슨 뜻? 해. 무슨 뜻? 근이라고만 해. 아주 그냥 x에 1 대입하면 등호 성립한다 이 말이겠죠? 까지 얘기했어. 근. 그래서 근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뭐라고요? 근이라고만 해. x에 1 대입하면 뭐가 성립해? 뭐가? 어떤 식? 방정식은 무슨 식인데? 등식. 그러니까 등호를 성립시키는, 만족시키는 x값이 1이라고. 그러니까 k의 관계, k에 누구를 넣어도 1 넣으면 무조건 는 0이 나온대. 이 말인 거잖아. 그럼 x에다 1을 넣어. x에 1 대입하면 k 플러스 a 플러스 k 더하기 1b는 무조건 0 나오는 거지 뭘. 근이니까. 누구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0 나온다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돼.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요건 이해되나 봐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게. k가 있는 식과 k가 없는 식으로 나눠서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여기 앞에는 k가 있네요. 여기는 1. a는 k가 없네요. 그럼 여기다 a. 전개하면 bk잖아. 플러스 bk. 전개하면 플러스 b.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 나오는데요. k에 1 넣어도 0 나오고 2 넣어도 0 나오고 누굴 넣어도 0 나와. 그 말의 의미는 1 플러스 b가 몇이고? 0이고 a 플러스 b도 몇이다? 0이다. 그럼 b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럼 a는 몇이었다? 1이었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라. 몇입니까? 2네요. 끝.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야. 근이 뭔지 알아야 돼. 그리고 항등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돼.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뒤로 가서요. 유형 3번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 절대값이 뭐라고요? 지금 이 문장을 다 말해야지 온전한 문장이 돼. 수직선에서 거리. 무슨 거리? 됐어? 맞아?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됐죠? 수직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수직선이 아닌 좌표평면이라고 하면 거리 재는 것도 좀 애매해지거든.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지금 딱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절대값이 있네. 그럼 첫 번째 이거부터 정리할게. 절대값 x 빼기 2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x 빼기 2가 양수면 그냥 쓸 거야. 어차피 양수니까. 됐어요? x 빼기가 음수면 그냥 쓰면 돼? 부호 반대로 바꿔서 써야 될 거야. 그래서 그냥 쓸 때가 있어. x 빼기 2라고. 언제?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로를 왜 이렇게 쳤지? 이상하게. 치워? 가로 안, 요 가로 아니죠? 여기다 쳐야지. 요렇게. 두 번째, x 빼기 2라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요 앞에다 부호를 반대로 뿅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언제? x 빼기 2가 0보다 작은 음수였으면. 맞아? 절대값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3으로 바꿔서 써야 되잖아. 됐죠? 자, 이때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네가 보는 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있어.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눈다고. 자, 생각해 볼게요. 양수와 음수의 경계에는 누가 있습니까? 0이 있잖아. 그럼 나는 거꾸로 얘를 이렇게 말해줘.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식을 관찰해. x 빼기 2잖아. 그럼 x 빼기 2가 0이 될 때가 있을 거야. x가 몇일 때? 2일 때. 맞아요? 그럼 x에 2 넣으면 0이야. 그럼 x에 2보다 큰 애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x에 2보다 작은 애 넣으면 겠지 당연히. 맞아?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 x가 몇일 때? 2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십자가를 그으세요. 그럼 x가 2일 때가 여기에요. 얘보다 왼쪽 x가 2보다 작을 때 식과 얘보다 오른쪽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원래 모든 문제집은 다 이렇게 표현돼. 이 부분은 두 개로 나뉘어요. 얘 넘어가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쓰고 넘어가서 x가 2보다 작을 때는 부호 반대로 바꿔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나는 얘를 표처럼 만듭니다. 지금처럼. 0 나오는 x값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 십자가 긋고. 왼쪽은 2가 여기 있으니까 왼쪽이니까 2보다 작을 때. 오른쪽 2보다 클 때. 요거 두 개 얘기하는 거. 클 때 작을 때. 그럼 x가 2보다 작으면 이거 양수 음수. 음수라며. 그럼 문제도 준식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마이너스 4는 0. 맞아? 왜? 아 이거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서 써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로 요렇게. 절대값 풀고. x가 2보다 크면 양수잖아. 양수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 x제곱 그대로 쓰면 되죠. x 빼기 2 빼기 4는 0. 이렇게. 됐을까요? x가 2보다 작을 때 식은 요거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은 요걸 거라고. 그럼 왼쪽에 있는 식을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 될 겁니다.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x에 누구 넣으면 돼? 2 또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 나올 거야. 근데 문제, 우리는 x가 2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보기로 한 거였잖아. 그럼 이 중에 만족하는 x값은 누군데? 마3이 답인 거야. 첫 번째 답. 그럼 두 번째 답은 뭡니까? 라고 하면 또 정리해봐야 되겠지.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잖아.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돼요? 2 또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보기로 한 x는 누구?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본다며. 그럼 둘 중에 누구 말해야 돼? 2만 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근은요. x값은 2 또는 마이너스 3이고요. 이 둘이 더한 값을 말해주세요. 마이너스 1입니다. 끝. 됐죠?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403번 문제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자, 풀어봅시다. 봐봐.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지. 그럼 나머지는 사실 야 x에 3 넣으면 그냥 여기다 3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3 넣으면 되잖아. x에 마3 넣으면 여기다 마3 넣으면 되고 여기다 마3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누구 넣어야 0 나올까요? 를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이 계속 바뀐다고. 왜? x에 3 대입하면 그냥 여기 3 2 곱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근데 마3을 대입하면 절대값 마3이지.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 3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거든. 받아들일까? 그래서 결론. 요 절대값이 있는 요 친구가 x값에 따라서 그냥 쓸 수도 있고 부호가 반대로 바뀔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관찰합니다. 누가 써져 있어요? x가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 얘가 0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자고. x에 0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와 x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대입했을 때. 왜? x에 0보다 작은 애 대입하면 이게 음수잖아.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쓸 거라고. 요렇게 x에 만약 0보다 큰 수 넣으면 그럼 그냥 쓰겠지.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첫 번째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구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 구간 나누셔야 돼. 그럼 두 번째 구간 나누고 뭐 합니까? 각 구간마다의 식이 있을 거야. 그 식을 푸시면 돼. 이게 끝이야. 그러면 첫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왔음. 이거 만족하는 x가 어떻게 찾아?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절반의 제곱 빼기 ac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x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이 될 거 아님. 그 중에 네가 보고 싶은 건 0보다 작은 애만 말해달라며. 0보다 작은 애 얘네요. 참고로 루트 3은 1보다는 커. 2보다는 작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보다 큰 수를 더했으니까 이게 양수라고. 그럼 x는 누구?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 요거 하나 보이네. 그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0보다 클 때는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또 3이네요. 그래서 x는 누구다? 1 플러스 루트 3 또는 1 빼기 루트 3. 그 중에 나는 0보다 큰 애만 얘기하고 싶었잖아. 그럼 0보다 큰 애는 얘밖에 없네요. 얘는 0보다 작. 그래서 결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 또는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지. 맞은 사람 손 내리세요. 됐죠? 그래서 편하게 구간 나누고 그 구간에 맞는 식들을 그냥 푸시면 됩니다. 풀고 난 다음에 꼭 구간에 맞는 x값을 말해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40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406번입니다. 40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16에 12m인 직사각형 모양 땅에다가 폭이 x로 일정하도록 요 디귿자로 잔디를 여기다 잔디를 깐다는 거죠. 잔디가 안 깔리는 땅의 넓이가 78이래요. 요 안에가 78이래 넓이가. 그럼 생각해봐. 이 넓이 어떻게 나왔을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세로 길이 몇이에요? 전체 요 세로 길이가 10인데 여기 x만큼 자르고 여기도 잘랐으니까 12 빼기 2x. 끝. 그럼 가로 길이는 요 가로 길이 여기잖아. 근데 전체 여기가 16인데 요만큼 잘랐을 거 아니야. 요 길이 x네. 그럼 뭐야? 16 마이너스 x. 가로 세로 길이 알았습니다. 그럼 둘이 곱하면 16 마이너스 x랑 12 마이너스 2x를 곱한 값이 78입니다. 라는 거 아님? 됐죠? 이거 만족하는 x값 찾을 거야. 다시 는 0꼴이 아니네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 상태라도 되게 복잡하다고. 그럼 뭐해? 싹 정리해서 는 0꼴로 바꾸자. 그러면 편하니까. 그래서 결론 싹 정리합니다. 그냥 바로 할게요. 요렇게 둘이 먼저 할 거야. 왜? x의 최고차 2차 내림차순 정리할 거니까 2x제곱. 그 다음 요렇게 둘이 하고요. 요렇게 둘이 합니다. 왜? 1차. 가운데 둘이 하면 마이너스 12. 끝에 둘이 하면 마이너스 32. 그럼 몇이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2면 몇이야? 12, 32, 44. 마이너스 44x. 그 다음 마지막이죠. 이렇게 둘. 상수끼리만. 16 곱하기 12는 몇일까요? 192? 아닌가? 맞지. 에서 78까지 빼야지.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 이거 2 약분되니까 이 양변에 2 나눠서 숫자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하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렇게 하셔도 너무 좋죠. 근데 그냥 했습니다.
그럼 2x제곱 빼기 44x. 여기 78 빼면 몇이니? 110, 114. 양변 2로 나눠야지. x제곱 빼기 22x 더하기 57은 0. 됐죠?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누구랑 누구? 오이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구만. 그럼 결론 x 빼기 3, x 빼기 19는 0이니까 x는 누가 오면 돼? 3 또는 19가 오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9가 오면 아니 이 길이가 10인데 이게 19라 이 말이 돼?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고 19는 오면 안 된다는 거. 해서 몇이다? 3입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x의 범위를 좀 더 이쁘게 정리하는 과정들도 필요한데 그거는 뭐 지금 방학 때는 이렇게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409번으로 갑니다. 60페이지. 자, 60페이지입니다. 409번.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큰 정수 K값을 구해주세요. 자, 2차 방정식이 하고서 중요한 워딩이 여기죠. 서로 다른 두 실근.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이거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거야? 아,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 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만 찾으면 되잖아. 그게 언젠데?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아,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걸 치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말 끝까지 잘 뭐야? 돼지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네, 됐죠? 뚱뚱하다 놀렸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그 판별식 볼게. 잘 보셔야 돼. 또 여기서 2차 폐계수 몇이에요? 1차 폐계수 몇입니까? 상수는요. K 플러스 2죠. 얘네가 순서대로 A, B, C야. 그럼 판별식 씁니다. B제곱 빼기 4AC 25 빼기 4AC 그게 0보다 큼.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4K고요.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럼 몇이냐 이게? 17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론 4K가 17보다 작음. K는 4분의 17보다 작은 애가 오면 돼. 참고로 4분의 17은 4. 얼마죠? 됐죠?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정수는 누군데? 4요.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409번. 그래서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판별식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 413번입니다. 413번 문제 보시면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무슨 뜻입니까? 중근을 갖는다? 누가? 판별식이 0이다. B제곱 빼기 4AC가 0이다. 됐죠? 그때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 주세요.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인지 혹은 중근인지 그거 좀 말해줘봐. 됐죠? 최악의 경우에 판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것도 있어요. 판별할 수 없음. 이것도 답으로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중근을 갖는다. B제곱 빼기 4AC 판별식 바로 넣을게요. B제곱 빼기 4AC 그게 0인 거야. 됐죠? 중근을 가지니까요. 그럼 이거 전개해 주시면 A제곱 플러스 4A 빼기 12가 0인 거야. 인수분해는요?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2로 되죠? 됐죠? 그럼 A에 누가 올 수 있다? 마이너스 6 또는 2가 올 수 있는 거야. 됐죠? 근데 문제 A가 0보다 크다고 문제에서는 조건을 또 줬네요. 봐야죠. 아, A 0보다 큰 거야? 그럼 A는 몇이었다? 2였다. 그럼 문제에서 준 식은요. A 자리 2를 대입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 주세요. 뭐 보면 돼?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혹시 근의 공식의 짝수 공식도 아니까 판별식도 짝수 공식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눈치챌 수 있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b'의 제곱 빼기 ac. 됐죠? 근의 공식에서의 짝수 공식 썼을 때 루트 안의 값이 판별식이야. 그래서 b'의 제곱 1의 제곱 빼기 ac 6 몇입니까? 마이너스 5죠? 0보다 작네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두어 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요. 4분의 d라고 표현해요. 짝수 공식.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냥 써. b제곱 빼기 4ac. 어차피 양수인 놈은 2배를 곱해도 양수고요. 음수인 놈은 2배를 곱해도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13번까지 한번 해봤어요. 괜찮아요? 에?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뒤로 갑니다. 416번. 자,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자, 표현이 좀 새로운 게 나왔어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 뭐예요? 완전 제곱인식이죠, 뭘. 자, 문제 잘 봐야 돼. 이거 방정식이야? 문제에서 방정식을 줬음? 등식도 아니잖아. 그냥 2차 식만 던져준 거야. 그래서 자, 내가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을 던져줄게. 그럼 여기서 일단 체크해야 되는 게 x에 대한 2차니까요. 2차 앞에 개수 k 플러스 1 자리에는 0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k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이 오면 안 됩니다. 됐죠? 무슨 일이 있어도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오면 안 돼. 이건 빼야 돼. 문제에서 2차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대. 그럼 그 말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준 다음 2차식 얘를 우리가 완전 제곱이 돼? 이 식을 어떤 1차식의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됐어?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를 어떤 1차식의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 있다고.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이 말이네. 받아들일까요? 괜찮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게? 이런 거죠. 얘를 내가 1차식의 제곱꼴로 인수분해할 수 있나 봐.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 하나 숟가락 얹는 거지. 얘는 0이야 라고 하면 1차식의 완전 제곱은 0이야 라고 해서 등식을 만들고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맞아? 근 몇 개? 근이 몇 개? 2개? 예를 들어보자. 2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0. 근 몇 개? 왜 한 개? 충복돼서. 맞아? 받아들여요? 이거잖아. 얘는 2x 플러스 1하고 2x 플러스 1을 곱한 값이 0이 됐어요 라는 거잖아.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됐음? 그럼 뭐야? 똑같은 거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 눈엔 몇 개로 보인다? 한 개로 보인다. 됐음? 2개가 나오는데 이 2개가 중복돼서 내 눈에 한 개로 보이는 거야. 해서 이름을 중근이라고 불러. 근이 한 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중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됐을까요? 그럼 다시 이 식이 1차식의 제곱꼴로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 있대. 그럼 이때 내가 숟가락 하나 얹는다고 야, 는 0이라고 해볼게. 그럼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근이 몇 개 나와? 내 눈에 한 개밖에 안 보인다고. 왜? 중근이니까. 받아들임? 다시 말하면 같은 식이라며. 그럼 요 식을 얘를
0입니다 라고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면 근이 몇 개 나온다? 한 개만 보일 거다. 중근을 가질 거다. 받아들임? 그래서 얘는 0꼴로 방정식으로 문제를 변환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나오겠구나. 그럼 판별식 바로 갑니다. b제곱 빼기 4ac가 되죠. 식 좀 길어요. 2k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k 플러스 1 k 플러스 3 얘가 0이구나. 됐죠? 전개합니다. 귀찮으시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냥 하세요. 항이 2개인 제곱식 4k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9 됐죠? 그 다음 여기 전개하면 4를 곱해서 쓸게. 4k 제곱 이렇게 둘이 하면 1 이렇게 하면 3 4 4 16이네요. 16k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3 4 12네요. 얘가 0. 그러면 4k 제곱 4k 제곱 정리되고요. 12k에서 16k를 빼니까 마이너스 4k 9에서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은 0이겠구나. k는 누구? 마이너스 4분의 3 됐죠? k에 올 수 있는 값을 찾아봤습니다. 끝.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 자체가 제공된 준식 자체가 방정식은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1차식의 완전 제곱인 꼴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럼 내가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본 거라고. 는 0을 붙여서. 됐어? 어차피 얘가 이렇게 1차식의 제곱꼴로 바뀔 거니까 여기다 는 0을 붙이는 순간 2차 방정식. 중분을 가는다는 얘기네. 그럼 내가 얘는 0이에요 라고 방정식으로 바꿔서 말하는 순간 충분을 가지니까 판별식만 보면 되는 거잖아. 됐죠? 넘어갑니다. 419번. 419번 넘어가려면 또 얘기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가 일단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다음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거. 일단 첫 번째 절대값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심? 절대값이 뭐예요? 어디서? 수직선에서. 하나 더. 절대값을 푸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첫 번째, 구간을 나누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각 구간에 맞는 식을 세우시고 그 식을 푸시면 됩니다. 끝이야. 이 식이 방정식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있고 부등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푸시면 돼요.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절대값의 의미, 뜻이죠. 절대값 x라고 하면 얘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됨. 그냥 x일 때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x일 때. 그냥 x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은 애면 부호 반대로 바꿉니다. 해서 같은 뜻 동의어도 하나 말씀드렸죠. 얘는요. 루트 x 제곱이랑도 같은 표현이야. 제곱이랑 루트 씌워져 있으면 제곱 루트 지우고 그냥 쓸 수도 있고 부호 반대로 바꿔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이니까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십자가를 긋고서 푸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X는 B라는 방정식을 봤었죠. 기억나시오? 일단 첫 번째. A가 만약 0이 아니었다? 그러면 X는 A분의 B 하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죠. A가 0이고 B도 0이라면 이때 해는요 무수히 많습니다. 세 번째,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해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표현 1차가 아니에요. 그냥 방정식이야.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한번 얘기했었고 그 다음 깜짝아. 깜짝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참, 어? 어? 어디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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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했었고 그 다음 없어졌어. 세 번째, 왜 어디 갔지? 세 번째,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당연히 a에 0 오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풉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두 1차식의 곱의 형태는 0꼴로 쓰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a가 0이 오도록 만들거나 b가 0이 오도록 만드는 x값을 찾으면 된다 라는 거였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는 근해 공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근해 공식 증명하는 유도하는 과정도 보여드리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였다는 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만약 b 자리에 짝수가 와 있다면 그때 근해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 공식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는 과정 얘기를 해봤고요. 야, 뭔가 맛이 갔어 지금. 왜 그러지? 아이씨.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때 근해 공식에서 나온 루트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 식을 관찰했습니다. 얘는 짝수 공식일 때, 그때 우리가 얘를 판별식이라고 했죠. 판별식.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편의상 얘를 d라고 씁니다. d.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주의하세요. 두 실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면 한 개만 보여요. 그때 우린 얘를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요 두 개를 합쳐서 판별식이 0보다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우리는 실근을 갖는다. 실수인 근을 갖는데 그 실수인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인지 중복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쓴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 내용은 일단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다음 수업 때 할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앞에 해드리고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실 때 이 부분까지 잘 보시고 나머지 안 풀어져 있는 문제는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수업 때 할 얘기가 뭐냐면 별거 없어요. 두 가지 정도만 더 얘기하면 되거든. 자,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을 구했어. 그래서 x값이 뭐가 나오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해서 두 근이 나왔을 거야. 이때 이 두 근을 따로따로 쓸게. 하나는 이렇게 플러스일 때,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로 끊어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여러분들이 얘네가 방정식의 두 근이야 라는 거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때 배울 이야기 다음 수업. 첫 번째, 이 두 근의 합을 볼 겁니다. 두 번째, 이 두 근의 곱을 볼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값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얘네 둘이 곱한 값을 써주시면 우리는 방정식의 근 두 개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여기는 A, B, C 다시 말하면 방정식의 개수들만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 이름을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근을 두 개 구하지 않아도 개수만 보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 이라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한 근을 줬습니다. x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야 라고 하면 나머지 다른 근은 누굴까? 루트 앞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켤레근이라는 개념도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켤레근. 그래서 한 근이 루트 플러스 루트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루트로 되겠네 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2차 방정식에서 필요한 얘기들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죠? 고생하셨고요. 숙제는 여기까지. 우리 풀었던 유형, 안 풀었던 문제들 풀어오시면 됩니다. 복습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